자, 주말을 달군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퇴근 시간 무렵에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난 3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70대인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일단 경찰은 오늘 새벽 3시쯤 이 운전자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70대 운전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인데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약물 성분이 검출, 즉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네. 다만 감기약 등 처방약을 복용했을 때도 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밀 검사를 지금 의뢰한 상태인 거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추가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은요,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을 하고 또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워낙 이 사안 자체는 사태 자체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을 통해서 빠르게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된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급증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면허 잦은 반납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제시는 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는 동시에 운전면허 잦은 반납을 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일단 그 근거를 보면은 2015년에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4,158건이었습니다. 전체 예. 9.9%인데 10년이 지난 2024년에는 7,275건, 전체 21.7%로 급증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고령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2015년에는 49만 명인데 2024년에는 95만 명, 약 2배 정도 됐죠. 네. 여기에 비례해서 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게 이거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10년 전에 50대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60대 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했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10년 후 70대가 됐을 땐 더욱더 사고가 클 것으로 예상이 예. 된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같은 경우 사망 사고의 비율이 높다는 것도 네.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좀 황당한 소식이에요. 그룹 애프터스쿨의 출신 배우 나나 씨가 최근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나나를 상대로 역고소를 했네요. 네, 이 사태는 지난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나나 씨의 구리시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나나 씨 모녀가 제압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남성은 구속 수감된 상태인데 근데 이 남성 돌연 살인 미수 혐의로 나나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그 근거는 자기가 나나 씨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흉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무리하게 자신을 제압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소속사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 가해자 이런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내놨고요. 이거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즉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일체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네. 이번 사건 후 나나 씨에게 이 필수품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들어보시죠. 최근에 좀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나는 나밖에 못 지키는 문화를 너무 몸소 깨달았어요. 호신용 스프레이예요. 쓰지 않을 일들이 있길 바라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을 좀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꼭 필수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나 씨도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바로 하루 전에도 SNS 팬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강도 사건도 그렇고 또 역고소를 당한 데에 대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적지 않을 텐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나약해진 마음과 정신을 다잡으려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팬들을 오히려 다독였고요. 올해 나나 씨의 신작이 공개가 되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조금 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 아이브 장원영 씨 소식입니다. 최근 아이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장원영 씨가
홍콩을 좋아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전 홍콩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맛있는 거 짱 많아. 전 홍콩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오늘 베이징 덕 먹고 싶어요. 홍콩 디저트도 맛있는데 에그타르트나 그런 거. 이 장원영 씨가 쓴 이 나라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 건데 이 중국 네티즌은 물론 중국 언론까지 나서서 이 중국 영토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현재 홍콩을 특별 행정구로 규정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나라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중국 네티즌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자막을 보면은 나라라는 표현을 지역, 즉 그 중국 안에 한 지역이다라고 다시 바꿔놓긴 했지만 한국어 이 원음을 들은 일부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 중국의 일부 매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더욱더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도 논란을 의식한 듯 장원영 씨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긴 했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도성, 고의성을 봐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 내용과 뉘앙스를 봤을 때 절대로 하나의 중국에 위배되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오늘 그룹 아이브 중국 상하이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선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이 되거든요. 네, 일단 아이브의 인기 자체가 워낙 높고요. 최근에 네.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활동 관련해서 또 많은 보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는데 비교적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조용히 출국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논란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모습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게 모레 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게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화됐는데 중요한 네. 건 중국은 단 한 번도 한한령을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 한국의 컨텐츠가 중국에서 상영되거나 혹은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JYP 박진영 프로듀서가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서 이 한한령 사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냈었죠. 자, 게다가 정부에서는 최근 1월에 중국에서의 공연이 가능한지 이 유력 연예기획사 쪽에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한령 해제 여부에 대해서 과연 가능해질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 이른바 MZ 사이에서 때 아닌 술래잡기 놀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찰과 도둑놀이인데요. 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금세 인원이 찰 정도로 인기라고요. 네, 경찰과 도둑 쉽게 얘기하면은 이 술래잡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통상 과거 술래잡기는 동네에서 아는 아이들끼리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곳에서 딱 사람들이 정해놓고 갑자기 한 장소에서 만나서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참여자 수가 무려 2,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모임의 주최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은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등에 경찰과 도둑을 쓰고 술래잡기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다가 서로 그냥 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 현대판으로 술래잡기를 하는 건데 이 유년 시절에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왜 다시 지금 유행하는 건지 또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임이 많잖아요. 온라인에서 만남을 가진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네. 친해진다면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눈 후 놀이를 즐긴 후에 그냥 어떠한 뒤끝도 없이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런 식의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이슈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